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 움직이고 있는 그 주인공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등세로 출발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종목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최대한 변동성을 보여주어야지만 파생 쪽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락이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오늘 현물을 매수하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 다시 한번 1700 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하락을 교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도 거래소에서 현물 매도 계속적으로 이어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양시장 소폭이지만 코스닥 쪽에서의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빨간불로 출발했지만 파란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소 시장 소폭의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면서 2000선대 안착을 버거워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초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탄력도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초반 화학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화학 제품들의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제품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모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격권대, 저항권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2000선대 안착 실패하면서 증권주들도 소폭 약세로 전환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본다라면 코스닥은 오늘 부품주 중에서 파트론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LED 관련 섹터 중에서 사파이어테크의 급락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OCI 등도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하나케미칼도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면서 태양광 섹터 쪽에서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시간 통해서 한솔테크닉스를 후발주를 짚어드렸는데요. 반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오후부터 그날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약했던 화장품 섹터들도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지만 대형주 위주로 소폭의 상승세만 보여주고 있고요. 탄력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카지노 섹터 쪽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거래량 붙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내수 섹터 쪽에서 통신주들 약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의 대형주들 좀 약한 모습 장 초반 이후에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승 종목부터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가 대비로는 조금씩 종목들의 시세가 밑으로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래도 화학 섹터 오늘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높은 그 종목군들인데 롯데케미칼도 한 2.6%, LG화학도 한 2% 육박하는 상승으로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라면 최근에 제품 가격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죠. 오히려 지금 보신다라면 정유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건설주가 좀 탄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늘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대 가격에 진입했습니다. 롯데케미칼 20만 원 강력한 저항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강하게 돌파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이 구간에서 등락이 심화되면서 매물이 계속 출회된다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화학섹터 쪽에서 강하게 달려왔던 LG화학 오늘 24만 원입니다. 역시 LG화학도 24만 원부터는 저항대에 접어듭니다. 약 한 25만 원 정도의 강력한 저항선이 있고요. 역시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매물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LG화학 역시도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답이 될 것 같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 OCI도 마찬가지, 태양광을 비롯한 화학섹터 쪽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의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부품 중에서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파트론 실적까지도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7% 육박하는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종목 위쪽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파트론 코스닥의 부품주의 대장주였었습니다. 카메라 관련 부품 대장주였었는데요. 최근에 많이 고생을 하다가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일단은 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기도 강력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트론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 2014년도 고점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15,000원대 후반, 한 16,000원 부근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종목 그 구간까지 간다라면 매물보다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목표치는 한 18,000원 정도로 설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부품주 섹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달려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파트론도 서서히 신용이 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같은 개념에서 봐드린다라면은 역시 한 74,000원 부근의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오버슈팅 시에는 8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일단은 74,000원 부근부터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금융투자 쪽에 신용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코스닥 종목들 조금씩 신용 살펴보시면서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컴도 좀 같이 볼까요? 지금 CCTV 관련된 종목으로 그동안 좀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또 횡보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3% 정도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떤가요? 네, 코콤도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비디오폰이랑 관련돼서 홈도어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뭐 IoT 쪽에서 계속적인 시장을 이끌어왔던 리딩 종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최근의 시세를 보신다라면은 지난번 상승 중에 22,000원대를 넘었던 이후에 조정을 강하게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9,500원대에서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횡보가 몇 주째 계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콤도 계속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18,3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저항에 막혀 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18,300원 다시 한번 넘어가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이 가격대를 강력하게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동반될 때를 오히려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돌파가 안 되다가 밀릴 때는 어떤 참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아마 다 주가에서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계속적으로 21선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되는지 여부는 꾸준히 장중에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네. 자, 이제는 내리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1%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통신업종이 지금 섹터상으로는 가장 크게 밀립니다. KT도 1.3%가량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통신주들도 흐름이 상당히 안 좋죠. 지금 SK텔레콤 차트를 가만히 돌려보면 네이버가 급락하기 전에 70만 원대 위에 있었을 때 차트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도 LG 디스플레이도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의 그 교훈을 되새겨서 네이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SK텔레콤이 다시 28만 원대를 회복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지표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점 찍었던 27만 원 부근을 마지노선으로 단기적으로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이외에 26만 원의 지지선이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손해가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지지선이 27만 원대를 다시 한번 이탈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28만 원대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통신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KT는 SK텔레콤과는 다릅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K텔레콤과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KT 자체로도 29,500원 강하게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LG U+도 봐드린다라면은 역시 지난번 12,000원대 후반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이었던 11,000원대 부근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점으로는 11,800원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LED 쪽이 급락이 나옵니다. 지금 서울 반도체도 한 3.5%, 루멘스도 밀리고요.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8% 폭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요즘 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상당히 급등세 나왔던 섹터죠. 중국의 친환경 관련된 정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LED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강하게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사파이어테크 다들 실적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단기적인 급반등으로 인해서 매물 부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파이어테크
보다 서울 반도체 일단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서울 반도체 2만 원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한 19,000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지지선 한 번 더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가격대에서 거래 실리면서 수급이 유지된다라면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9,000원 기준으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2만 원대 좀 지지력 좀 확인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22,000원대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저항대였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고점을 잡아내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사파이어 테크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오늘 한 7%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13,000원에서 순식간에 2만 원 갔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락하면서 17,000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16,000원 부근에서의 지지력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빠졌다고 사기보다는 오히려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면서 수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비싸게 사더라도 좀 낫다라는 판단인데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코스닥에서 좀 급등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기관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유의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 16,000원이 뭐 이 종목을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가격선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전체적인 흐름 오후장까지 좀 관망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 사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